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송파와 인접해 있는 위례 신도시 우미링 2차와 그리고 하남 가밀에 지어지는 한양 수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곳은 기본적으로 송파와 인접한 서울 생활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송파와 가까운 곳에, 즉 도로 하나 차이를 둔 곳에 있는 굉장히 어떤 강남과 가까운 그런 경기도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곳에 나와 있는 거죠. 경기도 하남, 그리고 하남 가밀, 하남 위례 신도시에 나와 있는 분양가를 본다면 하나는 이제 주택량 90이고 하나는 84죠. 그래서 2020년도에 7억 440만 원은 현재 그 점수는 7.8이고 2020년에 나와 있는 6억 1600은 현재 6.8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이곳이 이제 90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감안해줘서 8사형으로 거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 점수는 7.15, 위례 신도시는 7.28로 나왔고 가밀은 6.8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곳에 있는 위치를 놓고 본다면 이 위치에 나와 있는 거죠. 이 위치. 7점이라는 곳이 놓여 있는 위치가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곳은 어떤 곳이냐 한다면 광역시라든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역세권에서 그런 곳들에서 7점이라면 좀 고가, 이곳은 좀 더 다른 곳보다 좀 더 비싸다라는 축에 속하는 곳으로 나와 있고 또 어떻게 본다면 서울이죠. 서울의 어떤 근처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 가격보다는 좀 더 싸게 또는 서울에 있는 역을 사용하기 좀 힘든 서울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그런 곳과 비슷한 위치에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7점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위례 신도시라든지 뭐 가밀이라든지를 본다면 결국에 서울이라는 거죠.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 서울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송파와 가깝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는 강남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경기도라는 거예요. 강남과 가까운 경기도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금액대는 이 위치, 이 7점에 나와 있는데 그런 거죠. 이 금액들은 도매가로 했을 때 특히 강남과 가까운 지역들, 강남과 가까운 경기도 지역들은 도매가로 했을 때는 이 위치, 자기의 있는 위치대로 가격이 나오고 그렇게 분양받기를 원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소매가로 한두 건 이제 또한 이런 지역에 이제 또 신규 기업 투자들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에 도달하면 그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위치로 가격의 소매가가 형성되는 그런 곳들이 바로 우리가 강남과 인접한 지역들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우리가 굳이 따지지 않아도 뭐 판교도 있고 그런 거겠죠. 판교도 있고 뭐 과천도 있고 그런 지역들.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성남 이런 곳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역들은 흔히 분양가, 즉 도매가로 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곳은 경기도로 봐주세요 라고 하지만 이후로 이제 소매가로 들어갔을 때 그런 것들의 어떤 교통 편의성이 좋아졌을 때는 이제 이것도 서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특히 우리는 강남과 가깝습니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가 나오고 사람들이 이곳에 분양을 청약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야, 강남과 가까운 이런 지역이 이 가격으로 나왔다면 하면서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몰리는 그런 현상 안에 이미 앞으로 내가 소매가는 좀 더 비싸게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역들이. 그래서 그러면 이게 송파나 그 아랫부분에 있던 강남 아랫부분에 있던 경기도의 이야기라면 너는 왜 아파트 가격이 올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근본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올라가면 대한민국의 경제 1인당 총생산 즉 그 나라의 국민들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이런 생산성은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전 지구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이러면서 대학 국민들 더 나아가 인간이란 존재들은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생산성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 필요한 재화를 살 수 있어야 되니까 화폐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 화폐는 결국에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올려놓게 되고 경제, 내 주머니의 사정을 올려놓게 되는 거죠. 그렇게 늘어났던 부가 다시 어디로 가냐면 부동산으로 가면서 결국에 우리는 의식주의 하나의 부분들 우리가 의식주라는 이 부분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통화량의 증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따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한민국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뭐 독일에서도 올라간 것과 어떤 주거용 부동산의 상승, 스페인에서도 주거용 부동산의 상승, 브라질에서도 주거용 부동산의 상승이 경제 성장률과 함께 올라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2008년도, 2009년도만 해도 대한민국은 2만 달러에서 1만 달러의 어떤 밴드권형 안에 들어가 있던 나라가 굉장히 열심히 발전을 한 거죠. 우리가 이거를 연예 산업으로 놓고 본다면, 연예가로 놓고 본다면 원더걸스라든지 이런 많은 아이돌들이 빅뱅이라든지 이런 미국 무대라든지 서양 무대를 개척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결국에 대한민국이 뭐 BTS가 나오면서 그런 거죠. 어떤 아시아권역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기술인 뭐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가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이 2만 달러 국가에서 3만 달러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에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과 함께 부동산들 이런 거죠. 우리가 서울만 오른 게 아니라 이 기간에 서울 주변군에 있던 아파트들 포함해서 광역시들 또한 일부에 있던 다른 도시들이죠. 해안변에 있던 도시들까지도 모두 상승해 줬던 걸 우리는 봤던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과 함께 올라가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거를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이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뭐 일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스페인 이런 유로권에 있는 많은 선진국들이 그러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팍팍 성장을 해줬냐 한다면 그러지 못했죠. 왜냐하면 저는 이 3만 달러의 영역이죠. 이 3만 달러, 4만 달러의 영역이 굉장히 그 다음부터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피를 깎는 고통이 들어가는 지점. 이 한 3만 달러, 4만 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3만 달러, 4만 달러를 한 10년 전에 도달했던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거를 5만, 6만으로 끌어올린 나라는 현재 미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산업들이죠. IT 서비스 산업뿐만 아니라 애플이라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첨단 전자기기들을 생산하는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수히 많은 대학들이 전 세계 각 분야에서 1등을 달리는 것도 미국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과 IT 쪽으로 간다면 이 부분에선 중국하고 이제 격돌이 되는 거예요. 미국도. 그러니까 생명공학이라든지 뭐 우주공학이라든지 무기학이라든지 뭐 제약이라든지 간다면 중국이 상대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인공지능 IT 쪽에서는 중국이 미국과 겨룰 수 있는 단계까지 와서 이 부분은 이제 찍어 누르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미국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미국만이 올라갔던 거죠. 우리 10년 정도 놓고 본다면.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 다른 나라도 선진국들도.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이 뭐 과거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어려울 거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통화량보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시기 2006년 뭐 2000 뭐 이런 시기 때 통화량보다 훨씬 많은 통화량이 풀려져 있고 미국도 4만 달러에 있는 나라를 이미 5만에서 6만 정도까지 끌어올려 놨기 때문에 그 다음은 더 쉬울 수도 있어. 그 길이 더 쉬울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현재 우리는 펼쳐져 있는 것을 직시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3만 달러에서 2018년 3만 3천, 3만 1천 그리고 2020년에는 당연히 3만 달러 이하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거죠. 2020년 지금 현재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간편하게 도식화한다면 대한민국이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이게
투자적 시기였다는 거예요. 자산 가치와 화폐 가치를 끌어놓고 2배 이상이었던 지점들을 본다면 이런 것들이 다 투자적 시기였다.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뭐 땅값도 많이 오르고 주식값도 많이 오르던 바로 그런 시기가 바로 이런 투자적 시기였다면 현재 대한민국에 펼쳐져 있는 시기는 97년, 08년 그리고 2020년 이렇게 이제는 투자적 시기보다는 이제 거주적 시기로 바뀐다는 거죠. 거주적 시기로 바뀌어가는 지점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주거적 목적으로 보는 게 내 정신 건강도 편하고 내 가족도 편하고 내 몸도 편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송파를 중심으로 한 이 아랫부분에 있는 뭐 감이라든지 그리고 위례 신도시, 북위례라든지를 놓고 본다면 그 지역에 지금 나와 있는 청약가가 청약에 있는 점수대가 7점대 정도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6.8에서 7.8이고 아마도 7점에 나와 있는 거는 더 크게 크니까 전용 면적이. 그래서 이런 지점에 나와 있는 점수가 잘못됐냐면 잘못되지 않다. 이것은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제 환경이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이때는 실거주적 목적으로 보는 게 좋다로 오늘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